장애인이 스포츠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I'm Jong Baek Kim at the Yonsei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치료과의 연세대학교 교수 김종배입니다. 저는 오늘 할 수 없게 하는 스포츠 그리고 할 수 있게 하는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어디를 가면 항상 그 보조공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이 모델을 설명을 합니다. 이 모델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보조공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장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IOM 미국 의학한림원에서 개발한 그런 모델인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Disabling and Enabling이라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왼쪽 네모가 있죠. 왼쪽에 네모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 펄슨이 그 취해진 환경,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눌러주실래요, 살짝? 그 넘기는 거 한번 눌러주실래요? 넘기는 거. 됐구나. 이게 됐습니다. 오케이. 저기 디세이블링 프로세스가 일어났습니다. 저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제 제 예를 들게요. 제가 33년 전 1985년도에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아주 건강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높은 곳을 떨어서 목뼈가 손상당하는 그런 경수 5번 손상의 중증 장애 심한 신체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세이블링 프로세스가 내 안에 일어났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디서빌리티는 아닙니다. 내 몸의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뿐이지 신체적인 조건이 바뀌었다는 뿐이지 그것이 장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잠정적으로 potentially disabling condition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잠정적으로 장애가 겪게 될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갖게 됐어요. 왜? 건강하다가 내 신체가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전에는 필요 없던 휠체어도 필요하고 경사로도 필요하고 교통수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나의 필요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네모 속에 못 들어가요. 네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바로 환경,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이 내가 필요하는 그 필요를 다 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환경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람이 그 환경 안에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The disabled. 뭘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이 보고서의 제목이 Enabling America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장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미국의 장애인들을 enable 시킬 것이냐? 자, disabled가 됐어요. 제가 신체에 갑자기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33년 전에 우리나라에 재활병원도 없고 지금 그 좀 박형석 씨가 조금 더 한 20년 먼저 운동했으면 내가 다쳤을 때 재활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박형석 대표 분들이 그럴 때 아직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통수단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한 5년간을 집에만 있었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내 신체 기능에 제한이 와버렸으니까 그럼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면 되겠죠. 바로 그렇게 노력하는 게 뭡니까? 아래쪽으로 펑셔널리즘, 내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다친 33년 됐는데 제가 이 목뼈가 부러지고 신경 손상을 입었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퇴원했어요. 근데 퇴원해서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그 당시에는 전동일체도 없는 세상이었고 또 컴퓨터도 없는 세상이었고 어디를 가나 턱이었고 계단이었고 교통수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심한 중증 장애를 갖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몸은 고쳐질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가운데 그림에서 사람이 네모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을 줄이는 거, 사람의 니즈를 줄이는 거,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서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입니다. 사회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바로 사회와 환경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자, 제가 33년 전 85년도 제가 살던 서울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없었어요. 보조기기 전혀 지급 안 됐어요. 장애인 이동권 없었어요. 장애인 교육권 없었어요. 건물과 정보의 접근성 없었어요. 장애인의 인권보호 전혀 없던 세상이에요. 그때는 나는 아주 심한 장애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3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박혜성 대표께서 강의해 주셨듯이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걸 쟁취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는 활동보조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도 많이 개선됐고, 장애인 교육권도 많이 개선됐고, 정보 접근성도 많이 개선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생기고, 그리고 가장 안 된 거는 보조기기가 공적급여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도 제대로 될랑 말랑. 왜? 제가 타고 있는 휠체어가 2천만 원짜리 휠체어인데 건강보험에서 19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잖아요. 10%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다쳤을 때 33년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주간 장애인이 되어서 집에서만 있었어야 됐어. 5년간이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 어제 여기 올 때 원주에서 출발해서 KTX를 타고 강릉에 와서 강릉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운전도 할 수 있어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제가 그래도 풀타임 잡을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세금 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죠? 제 몸이 고쳐져서 그렇게 됐나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동안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박혜선 대표님 비롯한 우리 여러분 운동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따냈어요. 이런 것들을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자기가 심하지만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아까 발표하실 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열심히들 투쟁했는데 그동안 난 뭘 했나? 그 투쟁의 결과물만 나는 받아먹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겨서 좋아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서울은 장애인 콜택시가 500대나 되고, 그리고 지하철역에 아직도 엘리베이터였던 지하철역도 다 엘리베이터 만들기로 이제 서울 박원순 시장이 약속했죠. 그리고 저상버스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한 30% 정도 저상버스가 보급되고 있고. 넘겨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이 보조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장애인, 더 디세이블드,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네이블,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 거예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제가 혼자 타서 혼자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 손가락을 전혀 다 못 쓰고 손목도 못 쓰고 하지만은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혼자 남의 도움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왜? 뭘 했죠?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하여금 다시 활동할 수 있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보조공학에 반해서 보조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위에 그림이랑 아래 그림이랑 뭐가 다르죠?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이 매트 위에 있는데 그 매트가 다르죠. 위에 있는 매트랑 아래에 있는 매트가 어떻게 달라요? 위에 있는 매트는 매트가 촘촘하게 잘 짜져 있어요. 환경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매트는 환경이란 매트인데 그 환경이 엉성해요. 그 사람을 잘 서포트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포트 해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매트에서 활동하려면 일단 넘어져 버려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매트 같이 그 사람을 잘 서포트 해주니까 그 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장애의 정도가 결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위에가 지금의 서울, 아래가 33년 전의 서울이라고 생각하면은 메타가 33년 전에는 제가 그 환경 속에서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나를 서포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그나마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나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는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메릴린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여자분인데 그 1947년 태어나서 넘겨주십시오. 1978년도에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척수 손상을 입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행글라이더라는 게 처음 나왔을 당시인데 여자분이 그것도 행글라이더를 탈 정도로 얼마나 액티브한 여자분이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휠체어를 줬어요. 휠체어 무게가 50파운드, 22kg 무거운 그런 쇠로 된 휠체어를 줬어요. 몸에 잘 맞지도 않는. 근데 저걸 타고 돌아다녀 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애인 스포츠가 이제 시작이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 소사이어티에 휠체어 이 그림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휠체어 똑댄싱을 하는 것 같은데 휠체어 농구를 할 때 처음에는 저런 휠체어를 타고 했어요. 일반 휠체어. 근데 휠체어 스포츠를 하러 갔더니 아니 이게 휠체어를 제대로 밀기가 힘든 이런 휠체어를 가지고 휠체어 농구를 하려니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휠체어가 불편해서 제대로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이 메릴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같이 행글라이더를 탈 때 행글라이더를 만들어줬던 친구 돈과 집에게 가서 야 우리 행글라이더 만들었던 그 알루미늄 바 가지고 내 휠체어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최초로 경량 휠체어를 만듭니다. 알루미늄으로 휠체어를 만들어서 50파운드짜리 휠체어를 26파운드로 반으로 무게를 줄였어요. 그리고 몸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게 되니까 날아다니죠. 다른 사람들 기어다닐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런 게 어떻게 생겼어? 나도 그거 사자. 그렇게 해서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해서 유명한 퀴키라는 휠체어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이 메릴린이. 예,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메릴린은 그만큼 액티브하기 때문에 휠체어 농구, 휠체어 테니스. 그래서 미국 국가대표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활약을 했어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동계 스포츠도 미국 국가대표 휠체어 스키 선수로까지도 활동을 해서 이 메릴린이 미국에는 휠체어 스포츠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휠체어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이제 등록이 될 정도로 이제 유명한 이제 스포츠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해밀턴이 뭐라 그랬냐 하면 If you cannot stand up, 하반신 마비돼서 휠체어 앉았는데 일어설 수 없으면은 스탠드 아웃이라도 해라. 뭔가 너를 드러내라. 위축되어 있지 말고. 그래서 휠체어에 반짝반짝하는 네온도 붙이고 예? 휠체어 형광색 이런 걸로도 하고 왜 벌키한 칙칙한 그런 휠체어를 타지 말고 그렇게 해서 퀴키가 이런 휠체어를 이제 만들어내니까 날개도 친 듯이 팔립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스포츠도 이런 경량 휠체어가 나오면서 이제 더 활발하게 활발해집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메릴린은 아주 이제 유명한 인사가 되죠. 그래서 연매출 400억 원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휠체어 회사의 이제 CEO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벌키한 휠체어를
알루미늄으로 경량형 휠체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를린이 말하기를 휠체어를 가볍게 만든 경량화한 것은 바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리버레이팅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벼운 휠체어를 통해서 휠체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 혁명 곧 뭘 했어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회복시켰어요. 아니 내가 똑같은 휠체어를 타더라도 벌키에서 밀기도 힘든 칙칙한 휠체어를 타는 것보다 아주 색깔도 예쁘고 약간 패셔네이트하고 그런 휠체어를 타고 샥샥샥 달리는 거하고 휠체어를 탄 사람의 자존감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저도 사실 제가 타는 휠체어 사실 너무 비싸서 근데 이게 미국에서 보험에서 해준 거예요. 네, 제 돈이 싼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 괜히 저도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요. 야, 난 네 잠깐만한 휠체어 탔어.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보조기기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전동 휠체어 209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제일 싸구려 휠체어. 중국에서 막만 받아서 가져온 그런 휠체어만 우리 보고 타라는 거예요. 예, 말이 됩니까? 박경승 대표님, 저 약속 하나 해주세요. 예산 앞으로 우리 요구할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보조기기 권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보조기기, 정당한 보조기기 지급해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말했는데 보조기기 다 해봤자 1년에 몇백억밖에 안 됩니다. 이제 5천억 이상 활동보조 예산만큼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아니 안구 마우스가 필요한 사람은 몇천만 원짜리 안구 마우스도 사줘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돈 없습니까? 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안구 마우스가 사치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치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타는 휠체어는 비싼 이유가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뒤로 좀 덜어 누워서 쉴 수 있고 강의할 때 의자를 올릴 수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비싼 거 사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고 있는 시팅 시스템은 욕창을 거의 완벽하게 예방해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에 파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400만 원 정도에 공급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거 아니 방석 하나도 40만 원, 50만 원 로우 방석 비싸다는데 이거는 400만 원 합니다. 그래도 욕창을 완벽하게 예방해 준다니까. 욕창에 위험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불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우리가 너무 큰 걸 바라나요? 아닙니다. 아까 박경수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해 이할 예산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지금 한 10배는 늘려야지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기기 예산 10배 이상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보조기를 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휠체어는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보조기기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활동가분들 중에서 옛날에는 전동 휠체어 지급이 안 돼서 그나마 전동 휠체어를 지급받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전동 휠체어 하나가 집안에서만 붙잡혀서 밖에도 못 나가던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활동가로 바꾼 거예요. 200만 원짜리 하나가. 근데 그 200만 원짜리 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런 독립적인 삶을 살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은 지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과학기술, 이런 enabling technology는 바로 우리에게 자립과 독립을 실현시켜주는 가장 훌륭한 해방군이란 말이 independent, 그리고 독립군, 해방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휠체어는 그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보조기기의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예? 그래서 휠체어를 비롯한 모든 보조기기,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것이 국가에서 지급해 줄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 보조기기를 요구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군지. 스티븐 호킹이라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현존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걸 쓰고 있어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우리 컴퓨터 합성어로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그 컴퓨터 합성어가 아주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우리 컴퓨터 합성어가 뭐 진짜 로봇 뻑뻑뻑뻑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운 언어로 들립니다. 그러려면 그게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거거든요. 그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보이스웨이라는 회사가 만든 그 음성 합성어가 제일 좋아서 그 스티븐 호킹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유타에 밥 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갑자기 다쳐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고 200원 저백원 다니면서 의료보험 다 소진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 어디 진짜 가장 열악한 어떤 그런 널싱홈에서 아주 밖에도 못 나오고 그럴 지경이, 미국의 의료보험이 좀 사실 좀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스티븐 호킹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런 기계 한번 있었으면은, 한번 써봤으면은 했지만은 공급이 되지 않았어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조기 서비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도 그렇고 이게 꼭 뭐 의학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거 따지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러니한 게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휠체어가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휠체어를 의료기기로 씁니까? 일상생활 도구로 씁니까? 휠체어는 일상생활 도구예요. 이게 무슨 의료기기입니까? 근데 아직도 의료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정이 돼야지만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야기고 또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분 우리 장애 활동가 여러분들 경우에서 많이 아시죠? 한국에도 자주 오셨던 주디 휴먼, 미국 국무성 보좌관으로 계셨었죠. 이분이 미국의 이 보조기기 우리가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도 스웨덴에 비하면 너무나 아직도 미국도 열악하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미국 보고 장애인 천국이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이 빨리 이제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메릴린 같이 우리고 이런 장애인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접근성 문제, 이런 보조기기,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고려할 때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반맥이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첨단 기술기가 필요한데도 그거 못해줬어. 그 이후로 미국에서도 장애인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첨단 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투쟁적인 태도로 바뀌어서 우리도 저런 첨단 보조기기 가질 권리가 있다. 저게 왜 꼭 사치품이냐?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치가 아니라고,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 의식을 높여서 그래서 이런 이제 첨단 보조기기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건물의 접근성이나 이런 보조기기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평등권입니다. 왜? 자, 동일하게 교육에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기기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릴 권리가 되겠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건데요. 이 컴플렉스 리앱 테크놀로지라는 건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도 의료보험에서는 아니 이런 휠체어가 뭐 2천만 원씩 하고 뭐 시팅 시스템이 1,000만 원씩 하니까 의료보험에서 이게 될 수 있으면 이제 지급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장애인 단체 특수연합 이런 데서 이제 의회에다가 이제 압력을 넣고 탄원을 하고 해서 전동 휠체어의 지금 여러 가지 옵션 이것들은 이제 입찰 제도를 안 거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아직도 미국에도 이제 우리 수동 휠체어는 아주 최경량 휠체어는 많이 비쌉니다. 수동 휠체어도 듀랄림으로 만든 거, 티타늄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휠체어 한 대에 500만 원, 600만 원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폼젤라고 우리가 듀랄림 휠체어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고 그거 옮기고 하면서 무거운 거 하면 나중에 어깨 다 나갑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넘겨주세요. 근데 아직 이제 매뉴얼 휠체어에 대한 그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잠깐 넘겨주시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 아시죠? 누구신지? 자립생활 운동, 독립생활 운동의 아버지 에드 로버츠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전신마비가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이런 휴대용 인공호흡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언렁이라는 저게 800파운드짜리랍니다. 800파운드짜리는 탱크 속에 들어가서 양압으로 이제 산소를 허파에 집어넣는 그런 거를 해야지. 저는 저 몸으로 버클리 대학을 간 거예요. 예. 저렇게 한 사람이 넘겨주면 이게 여기서 보면은 그런 하루에 8시간 거기 들어가 있었어야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 하나의 혁명이 생겼어요. 전동일치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전동일치가 생긴 거예요. 12V 배터리를 단 전동일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것을 처음 타보니까 이 에드 로버츠가 와 이거는 혁명이다. 그래서 에드 로버츠가 말하기를 전동일체는 바로 독립이다. 인디펜던트, 자립생활 운동에 바로 그 자립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이 보면 이제는 봐요. 어때요?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쓰면서 저 밑에 타고 있는 거 가장 초창기의 전동 휠체어입니다. 휠체어에다 이제 배터리 달아서 그 옆에 있는 밀주디 휴먼이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 이 재활공학이 너무나 소중해서 재활공학을 미국 가서 전공하고 지금 저희 학교에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 연구센터라는 한국말로 말하면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연구소를 지금 해서 한 10여 개의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스포츠와 관계된 중요한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지금 콘도에 머무르 계시는 분들 콘도 들어가는데 턱이 9cm짜리가 있어서 그거 뭐 하나 깔아놨죠. 그거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희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만들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그거 9cm짜리 휴대용 경사로 1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제일 힘든 게 어디 가면 너무 모든 가게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게 찾기 힘들어요. 신촌에서 밥 먹으려고 들어갈 만한 식당 찾다가 1시간 동안 헤매다가 우리 사람이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용 갖고 다니는 경사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아주 가벼우면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휴대용 경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지금 깔아주기 운동을 하고, 우리 지금 여기 원주 자립생활센터에 김영수 회장님 계신데 원주에도 원주시에서 받아서 지난 겨울에 20군데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좋다고 문체부에서 하는 공공 디자인 시상식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구족화가 있죠. 구족화가
전신마비라서 입에 붓을 몰고 그리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으로 오니까 우리 주위에 그 아주 사지마비, 완전 전신마비된 분들이 그림 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뭐가 제일 어렵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입을 대고 그림을 그리면은 나무 밑둥을 그리다가 나무 저 위 과일을 그리려면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캔버스를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누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제 전동 기능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롭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제 넘겨주십시오. 더한 건 넘어가고요. 그다음 식사 보조 로봇 넘겨주시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요거 바로 저도 다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손으로 뭘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려서 그렇지 배가 바지가 맞는 게 없어요. 바지가 맞는 거 없는데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바이크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핸드바이크를 타려면 저를 전동일체에 들어서 두 사람이 수동일체에 앉히고 앞에 전동 그 핸드바이크를 체결해주고 제 손을 그 페달에 묶어주고 그게 생활 운동이 되겠어요? 두 사람이 맨날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개발한 것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내 핸드바이크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SCI 논문에 이제 실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뭐 스마트폰 자유들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넘겨주십시오. 또 제가 스포츠에 대한 거 두 개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핸드바이크인데 도로 경주용 핸드바이크 이거를 제가 문체부 과제로 한국형 한국 사람 체형에 맞는 핸드바이크를 개발을 했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역창 예방 방석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 넘겨주십시오. 자,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저희가 문체부 과제로 동계 스포츠 시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 선수 그리고 앉아서 타는 알파인 스키 선수 그리고 알파인 선수 한상민 선수 그리고 아이스하키는 12명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유망한 금메달 후보가 누구죠? 신의연 선수. 제가 이제 다 맞춤형 시팅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컬링 선수 5명도 다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 20명에게 저희가 욕창이 안 나게 하고 몸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시팅을 개발해줘서 지금 이제 곧 내일부터 시작이죠. 내일부터 시작인데 바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해서 만든 이 시팅 시스템을 20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그것을 사용해서 나가서 금메달을 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